예, 원재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한 명의 수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예전에 제가 2008년도 동안고 때 동화사 금당선언에서 정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도반들은 이제 백담사, 백담사의 무금선언에서 그렇게 정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 혼자만 좀 동화사로 차출이 되어서 정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약 어른이셨던 분이 이제 진제 스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조실이셨죠. 동화사 아직 이제 총림으로 승격되기 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실로 계셨고 지금에는 이제 종정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이자 이제 80 총림의 이제 방장이시죠. 그래서 진제 스님이 워낙 이제 유명하신 선지식이셨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전국의 약간 기라성 같은 수자들이 진제 스님한테 공부를 배우겠다고 많이들 모여든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운이 좋게 조금 이제 동화사 정진에 좀 금당선 정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여러 좀 제 수행 생활에서 약간 독특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아마 이야기로 풀려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해남 스님, 해남 스님을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다각소임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경험도 교류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다만 나로 살 뿐이라는 책에서 이제 끝에서 한 세 번째쯤 글인데 그 글에 이제 해남 스님이라고 따로 이제 글로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해남 스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선배 스님 여러분들을 이제 함께 모시면서 살고 있었는데 한 선배 스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를테면 2008년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뭐 한 30년 전만 해도 엄청난 수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독특한 수자들이. 장자부라 수자도 있고 이를테면 뭐 결과부자 수자도 있고 이제 뭐 각자 예전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데 그 중에 칼수자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칼수자가 그러니까 칼수자라고 있었대요. 전국 선원에 어느 선원에. 그럼 그 칼수자가 왜 칼수자냐면은 품 안에 이제 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선원에 방벌을 드리러 가면은 이제 대중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칼을 꺼내 들어가지고 자기 주변에 이렇게 사각형을 딱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딱 이거 하면서 나중에 칼을 들면서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알지? 하고서 이제 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안 좋겠죠, 당연히. 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원에 정진하러 온 사람이 자기 구역 이런 걸 따로 정해놓고 또 이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칼로 위협한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대중들의 분위기가 당연히 안 좋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선언을 해서 이제 지도를 하시던 한 어른 스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른 스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 네가 칼수자야? 하고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어른 스님이 이 칼수자에 대해서 다른 스님들 다 이제 뭐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이 어른 스님이 그 자리에서 옷을 다 벗으신 거예요. 옷을 다 벗으시고 칼수자가 이제 네모난 구역을 만들어 놓았잖아. 이거 내 영역이라고 거기에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서 얼굴을 마주하고 앉으셨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해봐. 이렇게 하니까 칼수자가 어떠겠어요?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철에 방부를 드리러 선원에 왔지만은 어디 선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디 선원인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걸망을 짐을 싸고 이제 걸망 메고서 그 선원을 떠났다는 일화가 있어요. 저는 이 칼수자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법명이 어떤지,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뭐 견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칼이라는 걸 갖고 다녀가지고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칼이라는 걸 갖고 다니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수자가 칼을 갖고 다니면서 뭐 그렇게 남을 위협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의 심리는 제 생각에는 누구를 해치려는 심리는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를 지키려는 심리가 훨씬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누구를 해친다고 그런 사람이라면 무슨 영화나 뭐 액션 드라마 보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은 주변에 뭐든 무기가 돼요. 해치려는 목적이었다면 뭐 판때기도 되고 뭐 통도 되고 다 무기로 만들 수 있는데 칼만 무기가 되는 게 아니죠. 남을 해친다 하면은. 그러나 이제 그 칼수자가 남을 해쳤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자신을 지키려는 용도에서 그런 칼을 가지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심리 상태를 보면은 얼마나 두려운 게 많았을까, 저 사람은. 그리고 나에 대한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을까. 공부가 얼마나 불안정할까. 저는 그러니까 저렇게 칼을 갖고 다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수자는, 칼수자는 자기 존재에 대한 좀 실체감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또한 그것에 대한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칼이라는 어떤 무기를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수자들도 함부로 그 칼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어른 스님이 나오신 거죠. 그 구역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그 어떤 무기 없이 맨몸으로, 그러니까 여지껏 자기한테 이렇게 대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 당황한 거예요. 당황해서 결국에는 자리를 선원을 떠나게 되었죠. 예전에는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까, 대중화합을 좀 깨는 스님들도 많았다고 해요. 이제 워낙 별난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각 선원마다의 어떤 살림이 있었고 각 선원에서 이제 그런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이제 선방 수행을 했는데 지금에는 이제 선원 청규라는 게 마련이 돼 있고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제 세세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되게 상식 수준에서 다 지키고 있거든요. 지키고 있고, 요즘에 혹시나 어떤 종류의 문제나 말썽을 좀 크게 일으킨다 하면은 요즘에 다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소문이 나요. 그래서 평판이 안 좋으신 스님들께서는 사실은 이제 방부드리기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뭐 전남에서 뭐 남도에서 무슨 일을 40년 전만 해도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저 이제 의정부나 그쪽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곧장 소문이 나게 돼 있고, 그리고 일단 청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대중을한테 위해를 가하는 일을 이제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근데 저는 이 칼수자가 참 공부가 참 미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구역 안에서 자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이 칼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남한테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어떤 방어구 같은 방어 무기인데, 그거를 사실은 버려야지 공부가 되지 않겠어요?
영역과 조건에 의해서 자기 공부가 안정화된 것이라면 그게 얼마나 불안한 공부였겠어요. 구역이 없고 또한 어떤 조건에 의지할 바가 없어야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공부겠죠. 크리시나 무르티도 이런 말한 것 같아요. 지금 곧장 자유로울 수가 없다면은 그 언제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조건이나 상태에 의지할 바가 없는 자유. 그 어떤 그럴 때 그 어떤 조건이나 상태로도 들어갈 수 있는 자유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을 이제 사사무예라고 해요. 사사무예인데 현상과 조건에 걸림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경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진정한 자유의 측면에서 부처님께서도 이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부처님은 이제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를 좀 배격하신 일이 있죠. 당신께서 고행주의에 최고 단계까지 오르시고 또 선정의 최고 단계까지 오르신 다음에 고행도 선정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선정주의를 좀 선정이란 게 우리가 수행하면서 당연히 닦는 이제 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배격하신 게 조금 의아스러운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에서 선정을 닦았죠. 선정도 체험을 해보고 했지만은 나중에 제가 충분히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선정이란 것이 맨 처음에 좀 독특한 일이 뭐 이런 게 다 있지 하고서 이제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저 자신도 이런 선정을 닦으면서 나중에 별스럽지 않은 걸로 약간 생각이 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정이란 게 기본적으로 선정 안에 들어가고 나온다면 선정 안에 들어갈 때 편안하고 선정에서 또 방선을 할 적에 또 약간 생사심에 휘둘린다면은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선정인가 하는 저 스스로의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 자유로우려거든 선정 안에서만 자유로워야지 그게 진짜 자유일 텐데 그러면 그건 너무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나가대정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가대정은 뭐냐면은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용을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나가예요. 나가고 그리고 대정이란 말은 소정과 약간 반대되는 의미인 거예요. 소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유일한 어떤 조작을 거쳐가지고 들어감이 있고 또한 나옴이 있고 그렇게 생사가 펼쳐지는 선정을 소정이라고 한 건데 대정은 뭐냐면은 들어갈 수 없고 또한 나올 수도 없는 게 진짜 큰 의미의 선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정은 그냥 대정이 아니죠. 나가. 어떤 용이라는 게 굉장히 수승한 동물, 뭐 이제 뛰어난 수행자를 좀 상징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이 이제 출중한 수행자들이 들어가는 선정을 이제 나가대정이라고 부른 거죠. 근데 이 나가대정을 저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은 눈앞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눈앞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또한 이 눈앞에서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정말 뛰어난 선정이라면은 어떤 조작이나 노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거는 뛰어난 선정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서 나올 수 없는 거, 항상 펼쳐져 있는 거, 어떤 근원이자 바탕과도 같은 것, 그것이 진짜 진정한 의미로서의 선정이지 출입이 있고 생사가 있는 거는 작은 선정, 이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른 스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이 칼스자라는 사람은 영역을 만들어 놨죠. 거기에는 영역이란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출도 있고 입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칼이라는 위협 조건. 조건에 의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자기는 거기서 안정화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없다면 아무나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공부를 하셨을까요? 근데 여기에 한번 이제 일가를 해주듯 이제 법을 설하신 게 그 어른 스님이신 거예요. 어른 스님은 뭐냐면은 이 구역에 그냥 거침없이 들어오셨죠. 이 칼수저가 만들어놓은 구역에 거침없이 들어오셨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싸우려고 뭐 무기를 갖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칼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려고. 근데 맨몸으로 들어오셨어요. 옷 다 벗고.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근기로 나타나는 지혜의 어떤 날것의 설법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조건도 버리고 구역에도 걸림이 없이 이렇게 쓱 들어가신 게 어른 스님의 어떤 살림이자 공부겠죠. 근데 거기 앞에서 당황한 거예요. 칼수자는 자기는 영역과 조건이라는 것에 의지해서 공부를 지킬 수 있었지만 그 어떤 영역도 가지지 않고 조건도 만들지 않는 한 사람이 쑥 들어오니까 거기에 당황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구역이라는 것도 버리고 조건이란 것도 버릴 적에 그것은 이제 그게 바로 눈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은 구역도 없고 눈앞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없어요. 나올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유의 일이겠죠. 그 반야신경에 이런 말이 있죠.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칼수자 일화에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요. 무가해고는 뭐냐면은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걸림이 없는 것이고 무유공포, 공포가 없다.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을 멀리 떠난다라고 하는데 칼수자는 자기 영역으로서 스스로 걸림을 만들었죠. 그리고 공포, 사실은 이 칼이라는 거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불안감을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 지켜내려는 측면에서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도몽상을 멀리 떠났다는 게 뭐냐면은 이 수자께서는 자기 존재에 대한 실체감에 아직 많이 사로잡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큰 스님이 영역도 이제 헤쳐버리고 이제 칼마저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공포마저도 없는 그런 맨몸의 설법을 탁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지는 못해요. 좀 아쉬운 이야기가 될 뿐이에요. 실제로 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성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칼수자가 이 큰 스님의 설법을 맨몸의 설법을 탁 크게 받아가지고 스님에게 삼배를 청하고 대중들에게 이제 참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어떤 그 선언에서 정진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절에 뭐 견처가 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십수년간 뭐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당신의 살림을 세운다든지 했으면은 이 칼수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어떤 가르침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칼수자는 아직 큰 스님의 맨몸의 설법을 이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걸망을 싸고서 그렇게 선언을 나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어른 스님께 좀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저렇게 법을 쓸 정도면 참 멋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른 스님의 용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마디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제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책에서 용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는데 진정한 용기란 나를 지키는 용기인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릴 수 있는 용기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칼수자는 영역과 칼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좀 무서워 보일지 몰라도 내면은 불안하고 그렇게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진정 용기 있고 진정 강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맨몸의 설법을 보여주신 어른 스님이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어른 스님은 그 나약한 사람이었던 칼수자를 위해서 자신마저 버리고 그냥 그 영역으로 훅 들어갈 수 있는 대단한 기계를 가지신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 어른 스님이 상당히 용기 있는 분이셨고 법을 제대로 펼치시는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칼수자의 여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한 다른 얘기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랜만에 이 영상 보시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거기다 이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다음 영상 올라오면 또 올라오는 대로 아마 유튜브 알림이 뜰 겁니다. 예,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